자, 해봅시다. 고등학교 1학년 24년 3월 어제에 이어서 34번 지문부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34번부터는 그 어려운 지문은 없어요. 아마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지각 이탈인가요? 그게 아마 가장 어려웠을 표현이에요. 괜찮아요. 34번부터는 편안하게 40번까지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몇 번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까지는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 보이십니까? 초보자의 어려움을 전문가는 알지 못하기에 그들의 관점으로 학습을 바라보라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껴졌거든요. 초보자의 어려움을 전문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관점이라는 건 초보자의 관점을 말할 거예요. 그쵸? 초보자의 관점으로 학습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터넷에도 좀 유명하신데 혹시 가은이 밥 아저씨 알아요? 몰라요? 지원이 밥 아저씨 알아요? 그림 그리는 분? 참 쉽죠? 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거 하나도 안 쉬워요, 하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여기 딱 보니까 동격에 대시네요. 딱 보니까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그쵸?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뭔지 혹은 동격에 대시 뭔지도 잘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쵸?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초보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34번 지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number of, 많은 이란 뜻이죠. 더로 바꿔 쓸 수 없고 많은 조사 연구들은 됐네. 여기가 복수네. 많은 조사 연구들은요. have shown, 보여주고 있습니다. have 플러스 pp네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어떻게 전문가들이, 자 여기가 일단 포인트 단어겠네요.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 밭이라고 하지 말고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종종 경험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답니다. 됐습니까? 무엇을 경험하는데? 어려움들을 전문가들이 경험한대요. when, 뭐 했을 때요? 분사구문이네요. when introducing, 이렇게 얘기를 하네.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요? 원래 문장은 여기 이 친구가 원래 있었겠네. when they, 이 친구가 원래 있었겠죠. 여기 분사구문으로 지금 만든 거니까. 그리고 그때는 동사였을 거예요. ing가 아니라 실질적인 동사였을 건데 어떻게 한 건지 다들 아시죠? 분사구문, 부사절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살려놨습니다. 하지만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을 시켰고,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의 ing로 바꾸면 지금 보시는 when introducing 이 구조가 다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introducing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다시 보여드린 겁니다. 주어 they가 들어갈 경우에는 다시 동사화가 돼야 되겠죠. 다시 이제 내용으로 봐볼게요. 많은 조사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어떻게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요. when 뭐 할 때? 전문가들이 도입할 때, 여기서는 소개하다, 도입하다, 데려오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newcomers네요. 새로 들어온 사람, 초보자입니다. 초보자들을 어디로? 그 분야로 도입시킬 때. 그 분야는 어딜까요? 바로 전문가가 있는 분야를 말하게 되겠죠. 전문가가 있는 바로 그 분야에 초보자들을 데리고 들어오게 될 때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대요.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영어를 잘하실 수는 있지만 저에 비해서는 초보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쵸?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을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분사 구문을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야 할지, 동사를 다시 가르쳐야 할지, 부사절 접속사를 다시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이 들 수 있어요. 그쵸? 초보자들을 그런 분야로 데려오게 될 때 전문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시발점은 튀어나왔습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분야로
초보자를 데리고 올 때 무엇을 느낀다? 방금 본 것처럼 어려움을 경험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여러분은 저보다 수학을 월등히 잘하실걸요?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4층 연산밖에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로가 저한테 수학을 가르치면은요, 아마 정로는 복장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저는 수학을 못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정로는 저를 잘 가르쳐줄 자신이 있어요? 아니요, 못하실 거예요.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겠죠. 뭐 나은이에게는 제가 제빵이 될 수도 있겠고. 초보자를 데리고 올 때는 어려움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n a genuine training situation. 원래 genuine이라는 거는 진짜의라는 뜻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기를 묶어서 실제 교육 상황이니까 그냥 환경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진정한 교육 상황에서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교육 환경에서 보자면요. 닥터 파멜라라는 박사님이 나오시네요. 파멜라라는 박사님은요. 알게 되셨습니다. 무엇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였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죠? People expert in using mobile phones were remarkably less accurate. 하나하나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사람들인데 전문적인 사람들이야. 어디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휴대전화기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사람들은 어떠했었다? 놀라울 정도로, 눈에 띌 정도로, 엄청날 정도로 덜 정확했대요. 좀 이따 한번 풀어볼게요. 전문가들이요. 덜 정확했대. 됐어요? 안 어려워. 겁먹지만 문장은 길어. 겁먹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누구보다 여기 지금 비교급이네. less than 이렇게 이어지면 되죠. 누구보다요. novice 초보자입니다. 아까 나왔던 newcomer 있죠? 초보자들보다 덜 정확했대요. 이 초보자들은 누구지?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초보자보다 덜 정확했습니다. in judging, 뭐 할 때, 판단할 때에 무엇을 얼마나 오래 it takes. 얘들아, 여기서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여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저도 천천히 할게요. 판단할 때 초보자보다 전문가가 정확하지 못했대요. 자, 그럼 무엇을 판단할 때? 됐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판단할 때요. 뭐가? 사람들이 배우는데, 됐어요? 사람들이 학습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초보자가 더 정확했나 봐요. learn to 부정사네 무엇을 학습하죠? 전화기들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데에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판단할 때에 초보자인 사용자들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리는 한번 해보자고요. 예가 나왔죠? 어떤 예시였습니까? 휴대전화 사용법이었나 봐요. 특히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전화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배우는 데라고 해야 되겠다. 휴대전화를 배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었죠? 전문가는 정확성이 낮았고요. 오히려 초보자가 전문성이 높았대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되게 쉬워.
사람이 휴대전화를 배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전문가는 제대로 그 시간을 알지 못했나 봐요. 하지만 초보자는 충분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줄 알았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생각에 여러분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들 전문가일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름이가 복지센터에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전화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복지센터에 아름이가 갔습니다. 아름이는 이렇게 하겠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하면은 이거요? 그냥 대충 하세요.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 그거 말고요. 이거 눌러보시라고요. 네, 눌렀어요? 다운로드 하세요. 다운로드. 다운로드가 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눌러만 보세요. 아마 이렇게 했을걸요? 어떨까요? 초보자가 휴대전화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전원을 어떻게 키는지, 카카오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배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하랑이는 카카오톡을 어떻게 켜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걸요? 혹시 우리 초원이는 유튜브에다가 어떤 영상 알고리즘을 만드는 걸 제대로 능숙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게 너무 당연해요. 맞아요? 전문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배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그걸 간과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충분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정확도에 있어서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과소평가한다라는 거겠죠. 다음 문장 똑같이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insensitive to 하게 될 수 있습니다. sensitive가 무슨 뜻이지? 민감한, 예민한이란 뜻인데 반의어가 돼서 전문가들은 둔감해진대요. 이게 뭔 말인 줄 알겠어요, 연승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무엇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됐어요? 어떤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대로 알지 못한대요. 누구에게 있어서요? 맞아. 시작하는 사람. 초보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어려운지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 나은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이거 문장 어떻게 해석해요? 그거? 그냥 주어를 찾아봐. 주어 찾았어? 동사 찾고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주격 보어가 나올 수도 있어. 때에 따라 다른데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 동사의 종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아유, 초보자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치? 근데 전문가들은 그거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나 봐요. 됐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혹시 부모님께서 뭔가 알려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엄마 그거 쉬운 건데 내가 지난번에도 알려줬잖아. 또 까먹었어? 그냥 대충 해봐. 네, 우리는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을 겁니다. 초보자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이것을 이런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무엇이라고 불리는 효과예요? referred to as. 잠깐만. 왜 과거 분사인 줄 알겠어요? 여기 목적어가 없잖아요. 우리 과거 분사 같은 경우, refer to ASB. 미안, 여기. 과거 분사는 목적어가 없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에 to하고 as 사이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과거 분사라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언급이 되는 효과일까요? 와우. 저주래요. 무엇의 저주? 지식의 저주라고 언급이 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지식의 저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식의 저주라는 건 전문가가 초보자가 학습하는 일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네. 이걸 지식의 저주라고 표현했네요. 물론 저도 그냥 냉철하게 돌아봤어요. 이 글을 분석하면서요. 저도 지식의 저주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상곡동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겠지만
상국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전에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수업을 천천히 해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식의 저주에 걸렸었나 봐요. 왜?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지식의 저주에 걸린 적이 있으신가요? 초보자가 무엇인가 배우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저는 지금도 지식의 저주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잖아, 진서야. 너무 쉽지 않았어? 문장도 너무 깔끔하게 잘 썼네. 하지만 진서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지식의 저주는 누구나에게 다 걸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그 아까 나왔던 그 파멜라라는 박사님은 뭐 할 수 있었냐면 실제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As people acquire the skill. 이러이러할 때 사람들이 acquired, 이게 습득하다란 뜻이죠.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할 때, 이게 뭔 말인 줄 알겠어요? 기술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정확하게 배웠을 때 그들은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 기술을 제대로 배웠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underestimate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비기는 투부정사도 되고 여기서는 ing도 역시 통용할 수 있을 거고요. underestimate가 무슨 뜻일까요? estimate가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under라는 게 뭐예요? 어디 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과대평가가 아니라 과소평가한다라는 거죠. 이 단어 외우셔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특정한 지식을 습득해 나갈 때 사람들은 이제 과소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이러한 수준을 과소평가합니다. 어떤 수준? 어려움. 무엇의 어려움? 그 기술의 어려움의 수준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한대요. 맞는 말일걸요? 야, 정로야, 이게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게 뭐가 어려워? 레벨 전치사의 목적어고 또 전치사의 목적어고 그 기술은 지시형용사로서 명사를 받아주니까 앞에 있는 기술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려워, 정로야? 어려울 순 있죠. 그렇죠? 그 기술의 어려움의 수준 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Her participants, 그녀의 참여자들은 심지어 또 나오네. 또 과소평가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it had taken. 똑같아 일단. 근데 여기는 지금 과거 완료가 쓰였다라는 거 진혁. 여기서도 아까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서영아. 시간이 걸리다. 그 박사님의 참여자들은 심지어 과소평가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렸는지 과소평가했대요. themselves. 자기 자신들에게 요거 주어와 여기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할 때 제기대명사 쓰기로 약속했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과소평가하기 시작했대요. to acquire, 습득하는 데 있어서요. 무엇을? 그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과소평가했대요. 언제요? 초기의 기간. 그러니까는 뭐 오래전?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초기의 기간 동안에, 즉 이전에 그 기술을 습득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과소평가하기도 했답니다.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머리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 있어요, 가은아. 그쵸? 저도 학생인 때가 있었었고 대학생인 때가 있었겠죠. 저도 영어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할까? 그 시간을 무시한다라는 거야. 야, 정로야, 야, 나도 이렇게 하는데 너가 못하겠냐? 충분히 잘할 수 있을걸? 선생님은 영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러게 나는 그 시간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Knowing the experts forget how hard it was for them to learn. 분사구문이네요. 이런 걸 알고 나면은 무엇을 알아? 야, 전문가들도 결론 뭐야 이제? 까먹는데. 무엇을 까먹어? 계속해서 how hard, 얼마나 어려운지를 까먹는데요. It was, 그것이 어떤 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네. 이건 투부정사가 지금 나오는구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it은 가주어, 진주어겠네요. 그들이, 여기선 초보자를 말하는 거고, 아름. 초보자들이 학습하는 것이, 가주어, 진주어였어. 초보자들이 학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자주 까먹는다라는 것을 안다면 됐어요. 전문가들은 어떻다고요? 초보자가 배우는 것이 어려운 거를 잘 까먹어요. 이게 어려워? 이렇게 여긴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를 이해할 수 있죠. 어떤 필요? 봐야 할 필요래, 윤서야. 무엇을 볼까? 학습의 과정을 볼 필요가 있대.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될까, 주연아? 바로 학생들의 눈. 뭔 말인 줄 알겠지? 학생들의 관점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결국엔 시험은 여러분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석하는 게 어렵나요? 저는 그걸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저도 전문가로서 그걸 너무나도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여러분의 관점으로 학습 과정을 제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천천히,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문장을 미리 끊고 들어가긴 하는데요.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 학생들의 관점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볼 필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making assumptions. 전치사 뒤에 명사 맞아요. 이러한 가정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추측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추측을 하기보다는요. 뭐에 대해서 추측을 할까요? 어떻게 학생들이 배워야만 하나? 됐습니까? 학생들은 무조건 배우고 있을 거야. 학생들은 이해하고 있을 거야. 학생들은 지금 배우는 중일 거야. 라고 대해서 과정을 하지 말고 학생들은 배우고 있는 중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의 관점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끝나요. 마지막 문장까지 정리나 한번 해볼게요. 지식의 저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전문가는 자신이 기술을 학습하는데 시간을 과소평가하기도 해요. 그래, 맞아. 선생님도 영어를 배우는데 어려운 때가 있었어. 맞아. 나도 있었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해할지 못할 때가 있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어려워? 야, 말도 안 돼. 야, 나도 했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서 그 결과는 학생의 관점으로, 결국은 이거였구나. 학생의 관점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바라봐야 하겠네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2차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죠. 이 지문이 어려워요? 아유, 이게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여러분의 관점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바라봐야 할 겁니다. 아무래도 학원이다 보니까는 여러분을 전부 다 올곧게 지도를 해야 하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없긴 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단체 수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뭐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하라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최대한 저도 여러분의 관점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석하다가 모르는 거,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언제나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으로 저도 학습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문으로 갈까요? 그 다음 지문은 35번입니다.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 네, 어려울 수는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네, 어려울 수는 있는데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 입에 붙은 표현부터 저도 교정해야죠. 주제문 보이십니까?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악 치료. 우리한테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아까 인명용어는 전타임에 봤었는데 뭐 우울증과 같은 이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미술 치료도 도움이 되고요. 이 글에서는 음악 치료, 음악 치료에 대한 이점이 나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Group of Psychologist라고 얘기하네요. 한 집단의 심리학자들. 이거 뭔 말이야?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더기의 심리학자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리학자들은요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누구를 연구해봤어요?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하고 여기선 끝이에요. 이 지문은요. 이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어떤 사람들을 연구했었니? 됐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severe.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연구해 봤습니다. 됐어요? 여기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who예요.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선지는 뭐냐면요. who냐 which냐예요. 왜요? 선생님, 선행사가 질병인데요. 그렇네. 근데 여기서 who로 표현했다라는 건 그리고 경험했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 봤을 때 여기서의 선행사는 individual,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대도 돼. 대도 되겠지. 당연히 되지만 위치로 바꿀 수는 없죠. 사람을 위치로 잡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조심할 포인트. 다시요. 이중수식을 받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중수식.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진서야?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됐어요? 두 번째, 무엇을 경험했던 사람들? weekly, 매주 집단 음악 치료를 됐어요? 매주 열리는 집단 음악 치료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쭉 이어지면 되는 거야. 쭉 한번 또 이어볼게, 윤서야. 집단 음악 치료법은 무엇을 포함한 거냐면 singing, 노래를 부르는 거야. 친숙한 노래들을 불러보기도 했었고 composing original words네요. original songs네요. including의 1번 목적어가 여기 있고요. 친숙한 노래들을 부르기도 했었고요. 2번 목적어는 여기 있네요. 컴포징 하기도 했었다. 이 컴포징이라는 게 컴포스가 이제 실질적인 동사의 계열이겠죠. 여기서는 작곡하다가 되겠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친숙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포함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오리지널 맞네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오리지널에 대해서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었던 걸로 기억해요. 원래의 라는 뜻도 있고 원래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 나온 거니까 창의적인, 독창적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오리지널이 그 뜻이네요. 독창적인 노래들을 작곡하기도 했었고
친숙한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포함했었던 됐어요? 매주 열리는 집단 음악 치료법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다들 손을 한번 잡아보고 양쪽에 아니요. 자, 우리 진혁이하고 지연이는 손 잡기 싫겠지만 우리도 같이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고 우리 다 같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자, 그러면 아마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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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안 어렵네요. 자, 정리는 한번 해봅시다. 어떤 연구가 있었었죠? 정신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뭐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과 같은 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했나요? 바로 집단 음악 치료를 같이 했대요. 그런데 이 집단 음악 치료에는 활동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방금 본 것처럼 친숙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뭐 독창적인 노래를 작곡하기도 했었대. 여기서 독창적인 노래를 작곡했다라는 말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냥 스스로 노래를 작곡했다라는 걸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독창적인 노래 작곡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줘야 될걸요? 어우, 뭐 다음 문장에서 벌써 결과를 뽕 하고 주네요. 근데 또 겁먹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한 문장입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충분해요. 결과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자, 무엇을 보여주었어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죠. 빨간 펜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집단 음악 치료는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무엇을 개선시켜 줬나요, 서영아? The quality of participants' life. 됐네. 질을 개선시켜 주었대. 무엇의 질?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다. 됐어요? 인생의 질.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문장이 길기 때문에요. 저 결과 먼저 정리할게요. 여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문법이 하나 나와서 결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삶의 질이 향상되었대. 야, 아마 맞는 말일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삐쭉삐쭉했겠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뭐 까르르 까르르 웃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노래를 작곡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삶의 질을 개선을 시켰답니다. 자, 이제 조금 조심할 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왔고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왔고요. 그 명사 뒤에서 얘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고2 때부터 등장해요, 하랑아. 우린 이런 걸 with, 명사, 분사구문 이렇게 표현해요. 저하고 분사구문 하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with 명사 분사구문은 언제 만들어졌었나요?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그때 with를 삽입하면서 전치사 명사구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with 명사 분사구문이 됐고 여기에 현재 분사인 이유는 participate는 자동사 계열입니다. 아, 그럼 나 뭐 말할 줄 알지? 지겹죠? 자동사는 수동 전환이 안 돼. 그래서 participated 과거 분사 나오면 안 되고 자동사의 또 다른 성격은 뭐죠? 명사를 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치사를 삽입해서 전치사의 목적어를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with 명사 분사 구문이고요. 그냥 해석도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봐봐봐. 해줄게. 이 결과들은 무엇을 보여줬냐면 집단 음악 치료 기법이라는 것이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잖아. 여기서 도스도 그 사람들을 의미해요. 참여자들. 어떤 참여자들? 천천히 할게. 참여했었던 참여자들이야. 됐어요? 참여했었던 사람들. 근데 어디에 참여했나요? 또 나와. 넘버 오브 뒤에 복수명사. 또 나오지? 넘버 오브 뒤에 복수명사. 엄청나게 많은 세션들, 뭐 그냥 기간이라고 할까? 그냥 치료 기간? 아니면은 뭐 그 노래 치유에 참여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experiencing 경험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제 정확하게 잘 보일까요? 여기네. with 명사, 여기가 분사구문이네. with 명사 분사구문이고, 그래서 한번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죠? with 명사 분사구문이고, 얘는 뭐냐면 그냥 중간에서 그냥 꾸며주네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가려줄게. 조금 보기 편하게. 엄청나게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에, 죄송합니다. 음악치료 기법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뭐 했다? 경험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이렇게. 중간에 껴들어간 거야. 이러니까 꼴 보기 싫네. 뭐 했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음악치유 기법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경험했었답니다. 됐죠? 여기가 분사야. with 명사 분사구문. 물론 저기 있는 친구도 분사가 맞긴 하지만 얘가 실질적인 주인공. with 명사 분사구문. 그러면 무엇을 경험했는데요? 현재 분사 뒤에 목적어 나오나요? 엄청난 이점들을 경험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삶의 질도 향상이 되었고요. 방금 본 것처럼 뭐도 나와야 될까요? 여기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요. 삶의 이점이라는 것도 경험했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이점들이겠죠. 뭐 인생이 밝아졌다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든지 뭐 만족감이 증가했다든지 아마 이런 이점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Focusing on singing, another group of psychologists reviewed articles on the efficacy of group singing as a mental health treatment for, 여기도 한 문장이네. 덩치가 좀 크다. Focusing on singing,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노래 부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얘들아 흐름 바뀌어요. 노래를 부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또 다른 집단은, 자 흐름 바뀌는 거 맞죠? 또 다른 심리학자들의 집단은, 얘들아 그럼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또 다른 심리학자들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reviewed, 검토를 해봤어요. 무엇을? 이러한 뉴스 기사들을 조사를 해봤나 봐요. 자 그러면 어떤 뉴스 기사입니까? 뭐와 관련된 뉴스 기사예요? efficacy, 이거 뭐 효율성이란 뜻이죠. 뭐 효과라고 해도 괜찮고요. 효율성에 대한 기사들을 검토해 봤대요. 무엇의 효율성? 그렇죠. 포인트 단어는 계속 나와줘야 돼요. 집단으로 노래하는 것의 효율성과 관련된 기사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무엇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정신적인 건강 치료로서. 아까 위에도 나왔었잖아. 위에 뭐가 나왔었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이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쵸? 정신건강 치료와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의 효율성에 대한 기사를 검토해 봤었대. 아직 안 끝났네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건강 치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계속 끝으로, 계속 끝으로. 정신적인 건강 치료는 누구를 위해서 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누구죠? living,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mental health condition. 이거 아까 임명용어 타임에 되게 많이 나왔었지. 조건 상태가 아니라 질환. 정신건강 질환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정신건강치료법이었었네.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었죠? 공동체 환경에서. 아마 여기서 공동체 환경이라는 건 단체 생활을 의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건강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면 공황장애도 충분히 그런 게 될 수 있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숨이 턱턱 막히는 거. 아마 그런 질환일 겁니다. 그쵸? 자, 이 문장 거대했었나요? 정리해 줄게. 따라와 봐봐봐. 손을 따라와 봐봐봐요.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또 다른 심리학자들은 뉴스 기사를 조사해 봤어요. 근데 그 뉴스 기사는 뭐와 관련된 거였었죠? 집단으로 노래 부르는 것의 효율성에 대한 기사들이었었어요. 그쵸? 그런데 집단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무엇으로 사용이 되었던 거죠? 정신적인 건강 치료에 있어서 집단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의 효율성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대. 그런데 이 정신건강 치료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했었는데 공동체 환경에서 특정한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신적인 치료로서 집단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의 효율성에 대한 기사를 검토해 봤습니다. 결론이 무엇일까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단으로 노래 부르는 게 좋나? 효율적이지 않나? 그거를 한번 찾아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떨까요? 아마 똑같을 겁니다. The findings showed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러한 결과들은 자 그러면 이러한 결과들이 무엇일까요? 앞에 나왔었던 거. 그 기사를 검토해 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줬나요? 사람들 with mental health condition이네요. 이러이러할 때 어떤 사람들 일단 가보자고. 여기까지 한번 묶어보고 여기가 when의 주어고요. 여기가 when의 동사네요. 그리고 부사절의 영향은 여기까지 이어지겠네. 그럼 주절이 중요한 거 맞지 이제? 이러한 발견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뭐 할 때? 사람들인데 정신적인 건강 질환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에 참여했을 때? 합창단에 참여했을 때.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합창단은요. 전에 카트에 나왔었던 그룹 싱잉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합창단이 뭐겠냐고. 서로 같이 노래 부르는 거잖아. 합창단에 참여했었을 때 그 결과 나온다. 그 결과.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well-being, 행복입니다. 뭐 안녕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은 significantly 엄청날 정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선이 되었대. 그럼 뭐야? 정리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돼? 초은아? 똑같은 말을 또 했네. 그치?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결론부로 가볼게요. 자, 어떻게 개선을 시켰을까요? Group singing provided enjoyment. 여기는 그냥 잡고 갑시다. 여기가 지금 주어가 맞고요. 1번 동사, 2번 동사, and, 3번 과거 동사가 병렬 구조네요. 내 생각에는 있잖아, 현승아. 제 생각에는요. 이걸 건들 것 같아요. 왠 줄 알아, 가은아? 왜냐면 and 앞에 ing 있지.
그래서 여기도 ing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식으로 병렬을 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동사 병렬 구조로 먼저 잡아놓고 가는 게 보기 편할 겁니다. 됐죠? 결론부입니다. 집단으로 노래를 하는 것은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enjoyment, 즐거움을 제공해 주었대요. 그쵸? 까르르 까르르 서로 웃기도 했나 봐요. 또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무엇을? 감정적인 상태들도 개선을 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뭐 했을까? 가만히 있어봐. 아유, 야 이게 3번이고 여기가 4번이네. 미안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동사가 4개였군요. 저기 스테이지 뒤에 콤마를 제가 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집단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즐거움을 제공해 주었고, 두 번째 뭐였어요? 정신적인 상태도 개선시켜 줬고, 무엇을 발전시켜 주었나요? A sense of belonging? 우리 이 단어 많이 나왔지, 이런 거.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belonging과 관련된 감정. 이런 게 뭘까? belong이 무슨 뜻이냐면 소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 소속과 관련된 느낌, 소속감을 발전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개선시켜 주었나요? 바로 스스로 관련된 자신감?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자부심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긍정적 자아 자신감 뭐 이렇게 해도 괜찮긴 하겠지만 자부심이라는 것도 개선을 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결론부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집단음악 치료에 있어서 이점이 무엇이었나요? 4가지 맞습니까? 첫 번째, 즐거움을 제공했고, 두 번째 무엇이었어요? 감정적 상태가 개선되었고요. 세 번째 무엇이었나요? 소속감을 발전시킬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우울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본 것처럼 자부심도 개선이 되었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제가 아까 그랬죠.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5번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봤던 지문 중에서 20번도 쉬웠었죠? 20번 뭔지 기억해요? 마법을 부릴 수 있다라는 거였을걸요? 그것도 쉬웠지만 35번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36번입니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진서 다 적었어요? 네. 다 적으셨죠? 36번입니다. 아동을 위해 조정된 스포츠. 제가 요거 말씀 안 드렸네. 저 23년 3월은 분석본이 있으시잖아요. 24년 3월은 분석본 제공 못해요. 왜냐면은 분석본 너무 늦게 나와. 4월 22일인가 그때 나온대. 그럼 잘 봐봐. 그거 제본 맡기잖아. 그럼 또 한 3, 4일 걸려.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걸 분석본으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36번입니다. 아동을 위해 조정된 스포츠예요. 아동을 위해 조정된 스포츠. 거의 끝났어. 진서야, 나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혹시 지원이 운동 좋아해요? 그쵸? 진혁이도 운동하시잖아요. 그래도 그게 어디야. 혹시 지원아, 헬스장에 가보시면은 애기들이 있나요? 분명히 아이들을 위해서도 스포츠라는 게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진서한테 여쭤볼게. 진서 옛날에 태권도장 갔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 뭐 유아부도 있었었나요? 그들을 위한 장비도 마련돼 있었나요? 어떤 장비인데요? 애들 놀이체육 장비 빌려오셔가지고 해주셨어요. 이 질문 뭔지 한번 봐볼까요? 운동이란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귀엽죠? 이게 티볼인 것 같아요. 그쵸? 얘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게 한 9살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시속 190km로 공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자고. 아기가 제대로 칠 수 있겠냐고.
그럼 아이는 분명히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치? 야구에 대해서 그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 티볼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마 그 풋볼, 미식축구, 그 애단 얘기 나오는 거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 꼬리 잡기처럼 이렇게 잡아서 터치아웃을 하는 거. 옛날에 이게 생각해보면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몸으로 부딪혀서 터치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아기들이 다칠 겁니다. 그쵸? 이게 터치아웃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테니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를 위한 테니스 라켓 보이십니까? 아, 이런 식으로 주제, 아동을 위해서 스포츠는 조정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봐봐봐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36번 정도까지만 하고요.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37번 가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어려울 거예요. 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많은 스포츠들에서요. 사람들은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무엇을? 어려움들을 인식했어요. 자, 시발점이네. 그리고 심지어 무엇도 인식했을까요? 하랑아, 1번, 2번. 심지어 무엇도 인식했다고요? 불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했대요. 뭐가 어렵고 뭐가 불가능한데요? 아, 기다려. 뒤에 나올 거니까. 뭐가 어렵고 뭐가 불가능했지? 오브 영 칠드런이네. 어린 아이들의 됐어요. 자, 그럼 끝났어요. 어린 아이들의 어려움과 어린 아이들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었대. 됐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은 뭐 하던 아이들? 또 나오는 거 보여요? participating in 이렇게 나오네. 그치 이번엔. 맞아요. 참여하고 있었던 아이들. 완전히 어디에 참여를 해요? 많은 성인 스포츠 환경들이네. 자, 뭔 말인 줄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하는 운동 경기요. 됐습니까? 많은 성인 스포츠 환경들에 참여하던 어린 아이들의 어려움과 불가능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었대. 하면서 조심하지 않아. 천천히 할게. 여기서부터 마침표. 자, 여기까지 한 문장입니다. 천천히 따라갈게요. 괜찮아요? They, 그들은 여기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자, 무엇을 알았죠? 제 생각에는 여기 명사절적 수사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되어 있네요.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The road to success for young children is 어이구 진서야 똑같은 말 또 한다. 어떻게 하는지 봐볼래?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어떤 길인데 성공을 향하는 길이야 얘들아. 여기 조심할까? 이거 전치사네. 이거 동사니? 아니야. 동사면은 succeed겠지. 그치? succeed. 근데 이거는 명사야.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까나 정노야? 후보정사 아니라고. succeed로 바꾸지 말라고. 됐습니까? 무엇을 발견했나요? 어떤 길인데요. 성공을 할 수 있는 길. 누구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은 좀 말이 어렵지. 일단 구조 볼까요? 대세의 새로운 주어가 나왔고 여기가 로드하고 어울리는 동사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성공을 향하는 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할 가능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공을 못하나 봐. 전제 조건. 만약에 데이. 자, 여기서 데이 누구? 다르다. 위에 나온 주어의 데이랑. 그치? 만약에 아이들이 경기를 한다면 어디에서? 성인 경기장에서 혹은 코트. 뭐 이것도 경기장이고 이것도 경기장이에요. 됐습니까? 일반적인 경기장의 종류가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끊고 가면 돼요.
어린 아이들이 성인 스포츠 환경에서 제대로 참여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6살짜리 애기들이 풀코트를 90분 동안 뛸 수 있냐고. 불가능하지? 어려워. 불가능해.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드디어 어떤 방향을 만들어냈대요. 어린 아이들의 방향은 제대로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만약 아이들이 성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다면 제대로 성공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인 경기장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곳이냐면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있대. 안 어렵다. 어떤 장비?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That is 됐어요. equipment 수식입니다. That is too large, too heavy, or too fast for them to handle. 왜 강조했어? 일단 잡아놔봐. to, or, to 나왔지? 투부정사. 선생님. 투부정사요? 응, 그거야, 그거. 투부정사. 이게 뭔데?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맞죠? enough to 부정사는 긍정, to 부정사는 부정. 됐습니까? 어떠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경기장이죠? 어떠한 장비?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겁고 혹은 너무나 빨라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그들이 제대로 다룰 수 없대. 됐어요. 여기서 대문 누구? 됐죠?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다룰 수가 없대요. 맞잖아. 어잉? 아까 봤잖아. 장비 조그만 거. 그 장비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빨라서 아이들이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장비가 있는 성인용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다면 아이들이 제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거랍니다.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While trying to compete in other style competition. 여기서 while trying도 지금 분사 구문이죠. 아마 생략이 된 주어는 원래는 이거였겠네요. While they try to. 원래 이렇게 있었겠네. 자, 그럼 여기서 they는 누구? 여기서 they는 아이들을 받아주겠지. 인칭 추론 조심해야 되겠네. 그치? while 뭐 하려고 하면서요? trying to 부정사. 경쟁하려고 하면서 여기서 그냥 경기하다라고 할까요? 경기를 하려고 하면서요. 어디에서? 이제 끝났어. 성인 스타일의 경쟁에서 경기라고 하자. 나은아 그냥 성인 스타일의 경기에서 경기를 하려고 하면서 너무나도 무거워서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빨라서 아이들이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성인용 경기장에서는 제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답니다. 뭔 말을 이렇게 길게 해 그냥. 유아들은 성인용 경기장에서 제대로 경기를 못한다. 그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맞잖아요. 지원아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지원이, 진혁이, 현승이 그리고 나는 이따가 우리 농구나 하러 가자고. 6살짜리 애기들이랑. 물론 우리가 이길 거예요. 예. 근데 그 아기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지현이 키 180이고 덩크슛 넣을 수 있을 거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지만 현승이도 빠르고 진혁이도 빠를 텐데 아니 아이들이요 그런 곳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 문장 해결책이 제시가 되네요. 카만센스가 나와. 이거는 보통 원래 상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공통의 견해 제가 그렇게 적어놨네요. 공통의 견해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 이제 만연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우 참 어렵다 진짜. 무슨 말이야? 퍼지다. 일반적인 생각이 이제 퍼졌습니다. 자, 중요한 문장은 이제 여기에요. 다양한 스포츠들은 have made 만들었답니다. 자,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조정을 해왔대요.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조정을 해왔습니다. 됐지? 그럼 지금 뭐였어? 현실 상황을 던진 거야. 그쵸? 어린 아이들은 성인용 스포츠 환경에서 제대로 뭔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던 거 맞죠? 아이들이 어떤 성공하는 부면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성인용 장비가 있는 경기장에서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스포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다음 내용들은요, 어떤 내용일 거냐면요. 어떻게 스포츠들이 바뀌었냐예요. 어떻게 성인용 스포츠가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로 바뀌었냐. 아까 여러분이 봤던 사파가 여기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As examples, 예를 들어서 야구는 티볼이 있죠. 풋볼은 여기서 풋볼은 뭐 여러분이 하시는 축구가 아니라 미식 축구 같은 거요. 미식 축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플래그 풋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깃발 달린 풋볼? 그게 뭐야? 한 번 더 보여줄까? 조금 있다가. 그리고 주니어 사커. 뭐 이거는 뭐 유소년 축구단이라고 할까요? 뭐 애기들 축구는 이렇게도 괜찮아. 애기들 축구는 사용합니다. 더 작은 공을 사용하고 더 가벼운 공을 사용해요. and 그리고 때로는 더 작은 경기장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 이제 아이들을 위한 조정이 이루어졌죠. 야구는 티볼, 풋볼은 플래그 풋볼, 그리고 유소년 축구단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All have junior competitive structures where children play for shorter time periods and often in smaller teams. 이러한 모든 경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소년 경쟁 구조. 아유, 그냥 아이들을 위한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냥 경기장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왜요? 그곳에서 그러한 구조들에서 보자면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겠네. 아이들이 경기를 할 수 있대. 얼마나 더 짧은 시간 동안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들을 갖추고 있고 shorter time periods까지네요. 더 짧은 시기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냥 더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되겠다. 아이들이 더 짧은 시간 동안 경기를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종종 in small teams 더 작은 팀 속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축구가 11명인가요? 잘 모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작은 공간에서 작은 규모로 작은 시간 속에서 적은 시간 속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네요. In a similar way 똑같아. 비슷한 방식으로 테니스 역시 조정해 왔습니다. 됐어요? 아까 나온 그 어댑테이션을 받아줍니다. 조정을 해왔습니다. 코트의 장소들, 쉽게 말하면 테니스장이에요. 테니스장을 조정을 했고요. 공도 조정했고요. 라켓들도 조정했습니다. To make them more appropriate for children under 10.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 여기서 대문 누굴까? 앞에 나와 있는 거. The court areas, balls, and racket들과 같은 게 더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appropriate 이거 단어장이 많이 나왔지 우리 적절한 적합한 더 적절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조정해 왔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10살 아래 언더 10살 아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더 적절하도록 하기 위해 경기장, 공, 라켓들을 조정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정이라는 것들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조정들은 무엇일까요? 진여가 아마 제 생각에 성인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바꿔나가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조정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진보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발전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조정들은 발전적입니다. 뭔 말이야?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대요. 그리고 1번, 2번 relate to 뭐뭐와 관련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들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당연한 말로 끝나네. 연령대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누구의?
그 아이의 뭐 스포츠에 참여하는 아이일까요? 그 스포츠에 참여하는 아이의 나이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웠었죠?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었던 내용이고 다시 한번 사파를 보시면 되겠죠? 아이들이 제대로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한 장비,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쟁적인 구조, 티볼이 나왔었고 이게 플래그 사커 팀이에요. 아까 봤었던 요거 플래그, 뭐 깃발이 아니라 뭐 꼬리 잡기 같은 거요. 이걸로 이제 터치다운을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봤었던 테니스 자체도 라켓을 바꾼다든지 경기장을 바꾸든지 왜 아이들에게 더 적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조정들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말하는 지문입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여쭤볼게요. 어차피 수업 참여는 여러분이 하시니까 37번도 정말 쉬운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임명여고 팀에게 여쭐게요. 시연이한테 여쭐게요. 아까 1시부터 달리셔갖고. 어떻게 37번까지 갑니까? 아니 현승이는 가자는 것 같아요. 지연이도 지금 가자는 것 같고. 못 먹어도 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 스탑? 네. 37, 38, 39, 40은 네, 화요일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단어 시험을 오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일찍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겠습니다.